안녕하십니까. 마인드 체인지 주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또 마음속에 깊이 묻어둔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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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늦깎이 가수이자 그리고 또 다양한 연기로서 또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연기자 이부영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엔돌핀, 가수 겸 배우 겸 MC 겸 탁치는 대로 다 하고 있는 이부영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과 함께 마인드 체인지란 이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신곡도 발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신곡 여기서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직 방송에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는데 어제 그제 녹음 다 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근데 우리 네네. 태진아 가수님 아시죠? 네네. 태진아 형님이 이부영 우리 아우도 동생도 국민 가수가 되라. 네. 해서 곡을 8개월을 고민 네. 끝에 가사를 쓰고 네. 그 악보를 만들어서 음악을 만들어서 주셨어요. 네. 그럼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거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아직 공개하기 전이라서. 네. 그래도 BBS 불교 방송 마인드 체인지에서 네. 한 소절만 살짝. 네,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이제 첫 구절이 아주 재밌고 네. 희망적인 노래입니다. 네. 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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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는 게 좋다 억수로 좋다 허벌나게 좋다 이렇게 나갑니다. 노래가 아주 쉽고 아주 재밌습니다. 뭔가 좀 예.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죠? 예, 좋은 게 좋은 네. 겁니다. 쉬운 게 좋은 거고. 맞습니다. 예, 우리 네. 이제 트로트 가요는 쉬운 게 좋죠. 네. 가사 또 말이 어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 마음으로 예. 무조건 좋은 마음으로 네. 우리 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네. 고민들 네. 무조건 좋게 만드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드라마에서 만나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와 네. 사실은 뭐 그대로 하나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드라마 촬영해 보시면 어떤 네. 느낌이 드시던가요? 그 드라마 대본 속으로 일단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야 그 감정이 나오지. 감정이입이 돼야 되니까. 예, 예. 네, 네. 그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드라마 속에는 선한 역할도 있고 또 악역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악역은 드라마에서 만나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데 네. 이 현실상에서 악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네. 우리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간관계가 예.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고민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죠. 그리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오는 고민들이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번민과 고통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법망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부부로 만나려면 몇 겁이 필요하고 그리고 친구와 친구로 만나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10겁의 인연이 만나야지 부부의 인연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리 인연관계. 이 소중한 인연법으로 만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인연을 맺는 법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오늘 인연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런 인연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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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30대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면 시간도 항상 제각각이고 밥 먹는 시간도 항상 제각각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좀 건강도 나빠지고 네. 이 살도 좀 많이 찌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8시에는 무조건 기상한다. 막 일어나고, 이런 네. 네, 마음을 가지고 막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잘 안 되는 게 이 식욕을 억제하는 게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물론 다른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뭐 많이 어렵긴 하지만 이 욕구를 통제한다는 게 쉽지가 네, 않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님분들은 뭐 욕구를 통제하거나 뭐 자기 이 관리를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혹시 그 컨트롤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네. 여쭙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고민이 현대인들의 고민이 요즘 뭔가요? 다이어트죠. 네, 다이어트인데 근데 우리 정지원님께서는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어떤 증상이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확실히 좀 몸이 무겁거나 뭐 기침을 좀 한다든지 막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도 당뇨나 막 이런 성인병을 걱정이 되시기도 걱정해야 하고요. 되는 네.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노력하는 자세도 참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부터 다이어트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다이어트. 네, 내일부터 시작이다 하는데 네. 식단 조절 이런 것도 참 많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식단 조절은 어떻게 좀 하고 계신 편인가요? 네, 식단 조절은 이제 네, 따로 뭐 예를 들어서 점심이랑 저녁은 뭐 점심은 뭐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저녁에는 뭐 닭가슴살이나 뭐 계란 이런 네. 거를 먹고 뭐 6시 이후에는 먹지 않겠다. 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확실히 6시 이후에 먹지 않겠다 하고 6시 전에 다 먹어버리니까 이 잠들려고 할 때 자꾸 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네. 그러면 오늘만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먹어볼까 하고 네. 막 이렇게 먹게 되고 자꾸 그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런 일이 자꾸 생기게 네.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정지훈님만의 네. 고민이 아닌 것 예,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네, 이렇게 좋은 몸을 유지해주고 계신 거는. 아니 저도 네, 80kg 나갔는데 네. 지금 70kg 나가거든요. 그럼 왜 뺐냐? 네. 살이 찌니까 너무 안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배우란 사람이 저렇게 살이 쪄가지고 그래서 내가 빼기 시작해서 10kg를 딱 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자체가 네. 좀 있으면은 실천에 옮겨집니다. 왜냐하면 네, 생각하다 보면 노력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그럼요. 거잖아요. 시작이 방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분명히. 건강한 모습을 또 네.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노하우가 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는 것도 우리 네. 정지원님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운동을 좀 꾸준히 하는 아, 편이라서 네. 그럼 무슨 운동 많이 하세요? 저는 좀 다양하게 많이 해봐서 필라테스나 뭐 어. 헬스 이런 거 오. 좋다. 네. 복싱도 배워보고 싶고 복싱도? 배워보고 싶었다고요? 배워보고 싶어서 네,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그런 걸 네. 통해서 좀 하니까 좀 확실히 먹고 싶은 건 먹고 운동으로 빼고 해서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기 위해 운동한다라는 표현도 예, 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운동. 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들어보니까 꾸준하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저희 건강이 제가 건강해야 뭐 아이들도 그렇죠.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로 뭐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는 하지 않는다거나 네. 혹시라도 먹고 난 후에도 좀 늦게는 좀 걷는 운동을 걷는 운동을 한다거나 하신다거나. 좀 소화를 많이 시키고 자려고 네. 노력하는 하고 있어요. 네. 네. 꾸준한 노력. 네. 그쵸.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우리 네. 정지원님도 뭔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예. 제가 목표가 있으니까 10kg를 뺐지 않습니까? 네. 그 목표가 있으니까 빼더라고요. 그 살 뺄 때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정지원님은 쉽게 그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데 네. 아주 먹기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그죠? 좋아하시고. 네. 거의 아무튼 금강산도 식후경 이 식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네. 근데 그 어떤 이슈를 하나 만드세요. 목표를 가지고 네. 빼면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 꾸준한 뭔가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약간은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절제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먹는 것도 조금 조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그런 표현 쓰기도 하잖아요. 네. 이 몸의 다이어트만큼 중요한 것이 마음의 다이어트다. 네, 조금 어떤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목표점을 세우시고 네. 그 목표점에 가기 위해서 일단 중요한 건강인 거잖아요. 네. 그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을 그렇죠.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네. 할 수 있는 거, 뭐 한 달에 뭐 10kg 빼는 것보다 1년을 두고 10kg를 천천히 빼 나갈 수 있려고 하는 그런 약간의 노력의 마음, 절제의 마음,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수행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자기 관리를 하시면서 네. 저 먹을 때 약간 뭔가 배고파서 우리가 식욕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너무 욕망을 담아서 먹기보다는 이 몸을 지탱하는 약을 삼아서 네. 뭔가 세상을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고자 한다라는 저희 불교에서는 공양개송이 그런 게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죠. 이 음식을 왜 먹는가?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삼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 수행자들 입장에서는 행복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수행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죠. 조금 전에 이제 저에게도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절제하시고 먹는 거에 대해서 하시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식탐을 좀 줄이는 것도 수행으로 가는 중요한 방편이고 과정이 되는 것이니까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양하시고, 먹을 때 너무 허겁지겁 드신다거나 너무 빨리 먹는 것도 살찌게 하는 하나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먹는 거에 대한 좀 집중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나의 몸을 살리고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음식, 그리고 몸에 이로운 음식 드시면서 건강하게 좋은 시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누구나 살 때문에 걱정들은 참 많이 해요. 살과의 전쟁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예, 있어서도 먹는 거를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절제시켜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아 비만, 예. 아동 비만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죠. 예. 근데 참 먹고 싶은 거 햄버거도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고 한데 그게 너무나 이렇게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비만이 생겨버리면 그게 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 뭐 몸의 비만뿐이겠습니까?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비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요즘에 현대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으니까요. 마음을 항상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번뇌와 좀 욕망의 찌꺼기가 흘러나가고 비만도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고민 하나씩을 탑이 쌓여져 있는 고민이라면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씩 빼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로 마음에서 고민을 빼고 싶으신 분은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CG 중에서도 3D 모델링 파트로 게임 업계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요즘 게임 업계가 많이 침체되어 있기도 하고 또 신입보다는 경력을 많이 뽑고 있어서 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아직 지원 중에 있어서 더 해봐야 알겠지만 또 많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또 서류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좌절감이 또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많이 심정이 불안해서 이렇게 여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림님은 일단 지금 어느 과정에 계신 건가요? 이제 필요한 포트폴리오 영상을 마치고 서류 준비까지는 다 마쳐서 이제 하나씩 넣어보고 아직 취업이 완전히 100% 된 건 아닌 네,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이 관문을 통과하기 전까지기 때문에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불안하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면 된다. I can. 난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50% 이상 차지한 거예요.
자신감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자신감이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자신감이라고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가 서류를 하나씩 넣고 있고 또 포트폴리오 작업을 해서 네. 나의 실력이 얼마만큼 된다라는 것을 회사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단계니까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럼요, 단계별로 그 과정대로 잘 이렇게 밟아가시다 보면 원하시는 직장, 하고자 하는 일을 좀 제대로 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곳과 인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바로 옆에 계시니까 또 선배로서 어떤 조언의 또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으신가요? 지치지 않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스트레스를 마세요. 안 받을 수는 없는데요. 스트레스를 이렇게 뭔가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뭔가 취미 생활이라든지 그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방 같은 걸 좋아해서 공방. 도자기 같은 걸 만들면 아. 그 순간만큼 아무 생각 네.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공방을 통해서 좀 많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 예린 씨만의 캐렌시아를 가지고 계시군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출간 우리 수행자들도 저희들도 시험이 있거든요. 가끔 불자님들께서 그런 질문하세요. 스님 시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으시냐고. 그렇지만 저희도 시험이 있고요. 각 단계별로 올라가는 면접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승과 고시가 있어요. 근데 저희 후배 스님들이나 또 제자 스님들이 이렇게 승과 고시는 뭐 상급, 뭐 2급, 1급까지 쭉 올라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럼 그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공부하는 길은 출가에서는 사실은 수행자 입장에서는 더 많거든요. 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네. 더 많이 수행해야지 우리 또 중생들에게 부처님 네.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브리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시험 없는 세상은 없다. 스님들도 굉장히 공부를 네. 많이 하고 그런다고 시험도 생각- 많이 쳐야 되고 예. 또 다시 다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이런 어떤 면접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런 과정도 참 많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즐기면서 또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행복하게 그 시간들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몇 달 후에 또 시험을 하나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예린님 말씀 들으니까 살짝 걱정이 되네요. 고민은 참 이렇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똑같지 않듯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다 다를 텐데요. 이번엔 오늘 패널들 가운데 고민 사연을 편지로 먼저 보내주신 분이 있다고 해요. 예, 부부의 사연입니다.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보약이라며 가족만 바라보며 사는 남편의 그늘 아래 결혼 생활 20년이 넘도록 소소하게 다툼은 있어도 에이, 이 정도면 행복한 거지 라며 살아왔죠. 하지만 인생 2막을 준비하겠다며 새로운 일을 찾아 이직을 한 남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라던 사람이 골프 모임에 나가기 일쑤고 심지어는 결혼 기념일에 골프 모임에 또 술자리까지 잡으며 혼자 보내게 한 남편.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변한 남편을 보며 내가 매력이 떨어져서인가 싶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 깊이 화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 되돌릴 수가 없을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두 분이 모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강필무님과 그리고 이연희님 두 분이신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듣고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남편분께서는 야단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얼굴 표정을 좀 짓고 계세요. 네, 결혼 기념일이 부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골프 모임에 뭐 술자리 아내분을 혼자 두게 하시고 이 정도 되면 강 큰 남편?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저는 그 표현까지 쓰지는 네, 못하지만. 못하죠. 스님이시니까. 네, 네. 근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직하면서 네. 직급도 올라갔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전에보다는 상사들하고 많이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직을 했기 때문에 회사 생활도 제가 좀 적응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골프 모임을 자주 나갔어요. 네. 그래서 골프 모임을 나가다 보니까 1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네. 또 2차 술도 먹고 네. 또 이렇게 3차도 해줘야지만 3차까지 안 해도 되는데 2차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정말 저도 네. 1차만 하고 네. 아, 밥만 먹고 가야 되겠다. 아. 예,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네. 기념일이고 선물도 다 준비를 했고 선물도? 예, 예. 그래갖고 이번만큼은 아내한테 잘해보자. 네. 예, 이직도 했으니까 네. 그랬는데 네. 아, 그 상사들하고 어울리고 술자리를 갔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내 술이 취하고 하다 보니까 끝까지 어울리게 돼갖고 네. 너무 늦게 들어가서 이런 사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내분 네. 사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졌나? 라는,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그 우리 아내분께서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또 생각이 드셨는지. 왜 마음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요. 네. 아니, 제가 이제 갱년기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 자고 나면 피부도 좀 탄력도 잃고 여성으로서, 또, 예, 네네. 그렇죠. 몸매도 이제 뭐 군살이 붙고 막 그래서 정말 자신감도 잃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론 이직해서 바쁜 거는 이해는 하는데 이제 저한테 점점 소홀해진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아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데 이 사연의 포인트는 갑자기 달라진 내 남편이다라는 것이 사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갑자기 달라졌다라는 어떤 느낌을 아내분도 받으셨고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작용이 막 오는 거잖아요. 그 느낌도 받으셨을 텐데 남편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일단 이직을 하면서 네. 제가 하고 싶은 호텔로 갔어요. 호텔리어가 꿈이었는데 네. 그래갖고 거기서 제가 뭐 마지막으로 인생에 마지막을 한번 정말 열심히 정열적으로 한번 불태워보겠다 이런 게 앞섰지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가정도 좀 평안하고 네. 이래서 밤낮 없이 열심히 하고 뭐 상사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리고 또 밑에 직원들하고도 또 같이 이렇게 합을 맞춰줘야 되니까 아, 그럼요. 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와서 자기가 매력이 없어졌다 자기한테 소홀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그게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가족을 위해서 와이프하고 애들을 위해서 보고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제 마지막 꿈이었으니까요 여기 열정을 쏟고 계속 했는데 아내가 계속 서운하다 뭐 회사에 젊은 애들을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저를 네. 외도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많이 수상하고 지금 좀 많이 곤란합니다. 근데 내가 남편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잖아요. 그러면 윗사람한테도 잘해야 되고 밑에 사람한테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50대잖아요. 이 50대 연세에 뭔가 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복하게 제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예쁘게 봐주시고 너그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군요. 두 분이 손 잡으세요. 손 잡으세요. 그런데 네, 그 말씀도 난 참 너무 좋은 좋아 보이세요. 말씀인데요. 아직 결혼을 안 하셨죠. 우리 정지원님께서는 MZ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신다면 네. 이와 같은 경우가 생겨난다면, 네, 남편의 입장, 네네. 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은가요? 아, 근데 저도 또 이 남편분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게 네, 가족을 위해서 그랬다는 게 확 와닿아가지고 네. 물론 계속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하면은 되지만 일단은 또 내 마음도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너무 좀 억울하고 네. 가족을 위해서 이런 건데 네. 알아주지 않는
아내분의 마음이 조금은 좀 서운하고 알겠습니다. 막 이러지 않을까. 이제 남성들의 변론은 끝나고 우리도 또 아내의 입장에 계신 분이시니까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너무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섭섭하고 이렇게 달라지겠어요. 골프도 혼자 배우러 다니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네. 지금이라도 아내분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골프채도 사주시고 같이 배워서 하시는 게 하시면은 더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같이 네. 운동하시면. 네. 우리 20대 초반이시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린 씨는 결혼을 하시기 전이지만 또 이와 같은 말씀과 상황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 같아도 이제 되게 그런 부분은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데 나중에 배우자가 생기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좀 이해를 해보고 많은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원한 답이 이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대화. 답을 찾는 건 네, 아니었지만 대화. 사실 제가 우리 강필문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린 때로는 스스로 착각 아닌 착각 속에 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힘들게 살아가는 일은 다 가족을 위한 일이고 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고, 가족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의 시간들에 묶여서 가족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변명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야,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야.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다독거려 주지 못한 아내분의 마음은, 저 상처받은 마음은 언제 치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스스로도 그 잃어버린 나 자신을 조금 놔버리고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라는 그 뭔가 보상 심리는 언젠가는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너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다라는 그 희생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보다는 지금 현재 아내분과 조금의 시간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늘려가시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희는 수행자니까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중립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의 모습도 여성들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좌우에서 지켜보게 되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잘해줄게 보다는 지금 현재 아내분과 또 반대로 남편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남편분의 그 마음을 좀 서로 헤아려서 작은 부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물론 성공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고 돈을 잘 벌어서 가족을 잘 먹여 살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 저 마음을 놓쳐버린다면,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희생하고 살고 했다라는 거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그 점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강필란 선생님께서도 사회생활 너무 잘하고 계신데 승진도 하셨다잖아요. 네. 승진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월급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아내분의 마음은 뭔가 허전함이 있다라는 건, 그 부분을 우리 또 남편과 아내분께서 잘 절충하셔서 좀 헤아려 주시는 마음, 그리고 반대로 아내분께서도요, 나가서 참 고생 많이 하겠구나라는 또 사회생활 하면서 참 조직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조직생활이. 예. 그렇죠. 예. 이해해 주시면서 조금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걸음의 보폭을 조금 좁혀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서로 사랑해 주는 마음,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는 마음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라라는 말씀 저는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 저 남편분이 직장에서 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도 받고 선후배들한테, 그리고 또 저 아내분께 따뜻하게 여보,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인정받으니까 기분이 좋아. 내가 당신한테 조금 서운한 게 있을 건데 서운하게 했는데 미안해. 앞으로 내가 잘할게. 지금도 잘하지만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러면 눈 녹는 것처럼 탁 사그라져. 그리고 남편분도 저는 자기 자신의 어떤
희생의 마음 때문에 나중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관리를 참 잘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네, 너무 힘들지 않게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셔서. 박수! 부부의 문제는 예. 참 알기도 어렵고 또 부부의 문제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라는 표현을 몰라요. 쓰기도 하는 거잖아요. 예.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해주고 오해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 저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아내가 집에서 이렇게 또 살림을 꾸려가고 자식들 키운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서로가 조금 이해하는 폭을 좁혀보는 것도 우리 좋은 부부 말씀. 관계에서는 예. 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요. 싶어요. 서로 배려하는 거. 그렇죠. 예.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생각보다는 서로 배려. 그래요.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세상의 많은 부부, 남편과 아내분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고민이 남아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요. 제 고민은 이제 자꾸 깜빡깜빡 하고 잃어버리는 게 이제는 고민인데요. 듣기에는 별것 아닌 고민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상대방과 얘기하고 뒤돌아서면 또 금방 잊어먹고 깜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고민이 있습니다. 깜빡깜빡. 네. 지금 40대 초반. 근데 40대 초반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손에 들고 있는데 찾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심한 경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전화를 울리는데 연결음이 이렇게 가는 동안 누구한테 전화했다라고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단계가 몇 단계 정도에 해당할까요? 그 한 3단계 되겠는데. 3단계인가요? 네.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죠.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신다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심각한 경우가 있으셨나요? 자주 그런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는 학부모 모임도 자주 가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약속을 하고 시간 약속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뒤돌아서면은 또 잊어먹기도 하고 네. 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제 다시 물어보는 게 민망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좀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좀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아이들을 키울 때도 뭐 엄마 뭐 이제 챙겨주세요 했을 때 알았다고 대답해놓고 또 깜빡하고 안 챙겨주고 나중에는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게 자주 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직장 생활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요즘에 들어서 과도하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좀 다른 곳에 집중하시는 일들이나 뭐 그런 일들이 있나요?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요. 자꾸 깜빡하고 뒤돌아서면은 잊어먹고 금방 대화했던 것도 우리가 뭐 몇 시에 만나기로 했었지 이렇게. 스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그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거는 공부할 때 어떤 보면은 깜빡깜빡 건망증이기보다는 혹시 약간의 집중력 뭐 부분에서 트라우마가 어렸을 때부터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렸을 들어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는 제가 좀 더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조금 더 뭐 괜히 더 잊어먹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처럼 조금 더 긴장을 해서 생각을 해야지 하는 것처럼. 혹시 남편분께서 뭔가 항상 그 신경을 쓰게 이렇게 하는 거는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안에 가정사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중 하나를 예컨대 이제 얘기를 하신다면 남편도 뭐 늦게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일반적인 가정사들에서 있는 뭐 그런 것들 오직 뭐 그게 어떤 단계가 심각하다거나 이런 거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또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적인 거는 아니지만 네. 제 스스로 깜빡깜빡하는 게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를 받고 노력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유난히 좀 건망증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어릴 때나 또 젊은 네, 시절에도 마찬가지고. 네. 네, 우리가 또 30대처럼 보이는 50대신데 어떠신 것 같은가요? 저도 이제 갱년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짜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맨날 핸드폰 내가 어디 놔뒀지? 하면서 전화가 울리면 찾고 다녀요. 맨날. 냉장고 문 열어보고 그런다고 네. 하잖아. 아직 냉장고까지는 안 가봤는데 이불 속 가보고 네. 뭐 어디 뭐 1층, 2층 막 돌아다니면서 예, 막 찾고 다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뭐 MZ세대이신 우리 정지현 님도 깜빡깜빡 하시는 경우가 많나요? 네. 저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 안 네. 잊게 되는데 네. 좀 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잊어버리게 네, 되고. 바로 듣고 해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네.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모든 걸 좀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좀 그런 네. 건망증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니 듭니다. 저희 그 수행자들 경우에는 화두를 들고 명상 참선 정진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롯하게 뭐 예를 들어 이 먹고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사실 이제 뭐 선방에 앉아서 공부할 때 말고라도 누군가 이야기할 때나 또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그럴 때도 화두를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 질문을 하게 될 때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집중을 어떤 질문에 집중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른 화두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듯이 맞아요. 뭔가 마음의 화두가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얼핏 네. 들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의 집중도가 좀 떨어졌고 네. 뭔가 과도한 스트레스라든지 주변에 어떤 불편한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 보면은 또 내면까지는 저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지만 그럴 때 뭔가 복잡하지 않다 하더라도 뭔가 이 마음이 조금 산란하다거나 집중도가 떨어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네,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명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굉장히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또 불안했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에도 도움이 되는 478 명상의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478은 처음에 4는 네. 숨을 들이쉴 때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천천히 들이쉬고 네. 그리고 잠시 머금고 있을 때 그때 7번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천히 네. 내쉴 때는 더 천천히 천천히. 8번을 헤아리면서 내어주는 이 명상의 방법을 취해서 한 마음이 불안하거나 뭔가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 한 3세트 정도 반복하시면 굉장히 편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 번만 천천히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네.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위에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호흡을 따라가면서 집중해 보는 거죠.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들이쉴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숨을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눈을 뜨시고 어떠신가요? 한 번 정도만 천천히 하셨는데도 좀 느낌이 어떠셨나요? 이 생각이 맑아지면서 집중이 되는데요. 네. 이거 좋은 건데요. 네. 돈도 안 근데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세트만 해도 그렇는데 한 어. 3번 정도 또 계속 반복하면 더 좋죠. 아니 이게 네. 뭐 헬스장 가서 뭐 돈 주고 안 하고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리님은 어떠셨어요? 릴렉스하는 좀 네. 차분해질 수 있는 네, 것 좀 같아서. 편안해지는 느낌을 네. 받으셨죠. 네. 차분해지는 것 같은 마음이 내가 들었습니다. 고요하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뜰이 조금 혼란스러우면 어떤 소리도 잘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고요하면 떨어지는 나뭇잎에도 우주가 진동하는 소리로 들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요. 오늘 뭔가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건망증이 심하고 깜빡깜빡 잊어버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478 명상의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한번 병행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살도 빠진다라는 거. 네. 안 그래도 살. 명상하면서 음식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호흡만 잘하더라도 굉장히 건강해지고 쓸데없는 이런 군살들은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고 보고 싶고 그리울 때, 또 반대로 아내분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나가서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걱정되고 그립고 보고 싶을 때 명상을 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했는데도 네. 제가 방송을 처음이라서 많이 떨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호흡을 한 2번 정도 하고 나니까 아까보다는 좀 약간 더 좀, 편안해지셨죠? 예, 좀 편안해진 느낌이 잠이 들었어요. 잘 오지 않을 때도 이 478 명상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또 우리 아내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네. 하면서 이렇게 호흡에만 집중을 하니까 일단 다른 생각이 안 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잠 안 올 때도 그렇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갱년기라서 잠이 좀 안 오거든요. 네. 깨가지고 하면은 새벽에 밤을 홀딱 샐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남편이 원망스럽거나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이 명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면 또 상대를 이해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마당이 넓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의 고민을 다 내어 보여주셔서 참 고마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내어놓고 나면 별거 아닌데 마음속에 나의 고통이다, 나의 괴로움이다라고 안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크나큰 불행이 되기도 하고 또 뭔가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큰 불행으로 찾아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BBS 불교 방송 마인드 체인지를 통해서 별거 아니네라는 마음을 먹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 마인드 체인지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원력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